보통 이런 곳에서 이제 상대가 여기 날일자 들어오는 것이 사실 신경 쓰여서 여기 두면 흙도 뭔가 붕 뜬 것 같고 또 집으로 많이 당한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수들이 단단한 수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 베개 벌리는 자세를 허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백도를 압박해 가야 할 것 같은데 네. 바로 협공을 네, 하는군요. 지금은 당연한 한 수이고요. 하나 붙여두는 건 악수였을까요? 네, 붙여두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먼저 흙돌이 기다리고 있다면 붙이고 무겁게 만든 다음에 날일자 한다든지 네.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은 역시 붙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두어야 사실 붙이는 수의 의미가 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백이 먼저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수도 약간은 불만이었고요. 자,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네요. 네, 날일자도 배워둘 만한 한 수입니다. 약점을 노출해서 네. 상대가 나와 끊으면 지금 당장 두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거기에 맞춰서 이 한 점은 가볍게 보고 정작 중요한 본체라고 할 수 있죠. 이 한 점을 가볍게 또 리듬을 타서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 수로 한 칸 뛰는 수가 일감이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한 칸 뛰는 수잖아요. 근데 한 칸 뛰면은 흙이 아마 계속 쉬어갈 겁니다. 지금 이 방금 두어진 돌이 없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백이 할 수 있는 행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 우변돌 자체는 수습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밀어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백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네. 그것이 백은 가장 좋지 않은 진행이고요. 지금도 나가서 차단을 할 생각인가요? 네, 지금도 당연한 것이 흙이 나가 끊지 않는다면 밀어야 되는데 네. 아까는 백이 뒤를 밀었지 않습니까? 뭐든지 뒤를 먼저 이 상대를 밀어주면서 행마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흙이 밀어서 행마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 그리고 나와 끄는 수 같은 맥락에서의 당연한 이 수순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변에서의 진행은 듣고 보니 외길 진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자연스럽게 호구치는 자세가 나왔죠. 이 한 점은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버려도 되고 또 주위가 두텁다면 움직여서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벼운 돌입니다. 가볍지만 나중에 또 무시무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돌. 반대로 흙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잡을 수는 있지만 또 잡자니 이 한 수를 들여서 잡자니 크기가 크지 않고 네. 또 가만히 놔두자니 움직이는 것이 항상 신경 쓰이고 이런 백의 입장에서는 좀 즐거운 거죠. 아마 계속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이 돌의 준동을요. 얘기를 듣고 보니 백이 좀 재밌는 흐름인가요? 뭐 저는 기풍 탓인지 몰라도 네. 역시 중앙. 네, 흑의 돌이 너무 이른 시점부터 이 상변에서 2선 쪽 3선 2선으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네. 유불리를 논하기는 좀 이른 국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100을 잡고 싶고요. 이게 뭐 박정원 구단이 100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지금도 이 한 수는 당연해 보이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대세점입니다. 사실 이런 수로 여기 지키는 것도 눈에 들어와요. 이런 수도 지키면 하변 쪽 실리가 착실하죠. 하지만 뭐 백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백이 이 자리를 온다고만 이 가정을 하더라도 네. 이 중앙 쪽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서로 우변 쪽에서 수순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견눈질로 이 세력의 가능성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또 백은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을 테고요. 여기서의 백의 행마가 잘 안 떠올랐는데 네. 지금은 어깨 짚는 수가 있군요. 네, 어깨 짚는 수도 방금 말씀드린 이 흙이 이 집을 짓는 수를 견제를 하면서
이수로도 역시 쉽게 둔다면 한 칸 뛰는 것이 가장 쉽죠. 이렇게 두면은 뭐 언젠가는 연결이 되겠지만 언젠가 연결이 되기 전에 백의 세력이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자, 1, 2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초반이 괜찮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탕웨이싱 구단이 이 응시배 결승에 올랐을 때 아마도 1국이 펼쳐지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박정환 구단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약점이 없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무결점 바둑, 거의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나 바둑계에서 잘 알려졌고 그래서 약점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중국어로는 이제 뭐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뭐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점이 없다면 내가 약점을 만들어내서라도 거기 찔러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번 결승에 대한 각오, 포부 이런 것이 남다릅니다. 탕웨이싱 구단도. 그 박정환 구단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탕웨이싱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실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네. 박정환 구단이 좀 흔들릴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1국, 2국에서는 초반 부분에서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놓여진 두 수를 보시죠. 저는 오전 대구에서 가장 놀랐던 수가 사실 이 수였거든요. 사실 지금 초반부터 2선, 3선으로 돌이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수는 어찌 보면은 너무 눌린 느낌이잖아요. 상대가 지포하는데 그대로 고분고분 예예 하면서 다 받아준 느낌이잖아요. 네. 저는 이 나래자 dun수가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여기를 두었더라면 얘이 녀석아 어떻게 초반부터 여기를 이곳에 돌이 가느냐라고 혼을 냈을 반수인데 또 탕웨이싱 구단이 두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라면 여기보다는 뭐 당장 이 좌변 쪽에 두텀 뭐 중앙 모양 깬다든지 하는 수법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또 탕웨이싱 스타일이니까요. 그에 비해서 우선 박정환 구단의 행만은 시원시원합니다. 눈 근데 먹자, 지금, 눈 먹자. 예, 갈라지는 수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날일자 정도 가면 그렇죠. 날일자를 가면 지금 이렇게 째는 것은 흙도 같이 째게 되면 네. 백은 뚫고 나갔지만 이러고 흙이 하나 지켜두면 사실 백이 좀 더 많이 다쳤습니다. 세력이 많이 깨졌죠. 이렇게 두면 이제 바로 나와 끊어서 하나 막아두고 괜찮을까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었다고 가정을 할 때요. 네. 흙도 사실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약점이 뭐 바로 이렇게나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고 백이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좌중앙 쪽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집니다. 네. 골이 깊어지고 또 이쪽 움직이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전투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흙이 감히 여기를 찔러오기는 흙도 상당히 모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두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백의 형태가 어느 정도 직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군요. 네, 탄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날일자 가고 두면은 이제 후수한 집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수도 보시면 그냥 정말 단단하게 두죠. 그곳을 네. 제압하나요? 여기를 두지 못한다면 결국 어딘가 다른 곳을 두면 이 한 점이 움직였을 때 역시 이 한 점이 폭탄으로 변한다는 거죠. 네. 이수로도 사실 격언 중에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약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어깨 짚은 수로도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무난했고 처음에도 날일자로 한 칸이 먼저 떠오르고 이 수도 한 칸이 나쁜 수 격언대로라면 나쁜 수는 아닌데 지금은 역시 두 대국자 모두 행만은 여기에 하고 있지만 마음은 중앙 쪽에 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지켜두네요. 여기까지 이쪽 침투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 백이 지킨 곳까지 왠지 백의 행마가 좀 더 활발한 느낌을 주고요. 흙은 이수라든지 지금 이수 약간 제자리 걸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은 흙이 아직도 세어보면 많겠습니다만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또 나중에 백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백이 조금이라도 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막상 2, 3선으로 열심히 달려서 실리를 챙겼는데 네. 세 보면 몇 점 안 될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근데 또 이 선이죠. 지금 탕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리는 그래도 선수가 되니까. 받아달라는 뜻이고요. 네. 지금 여기를 둔 이유는요. 지금 백이 받아준다고 해도 막혀는 있습니다.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견을 해두어야 나중에 붙여서 이 안에서 살자고 하는 맛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견을 해두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백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먼저 결정을 해두고 이 돌이 없을 때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상용 수법입니다. 여기를 단수 쳐서 있게 하면 네. 이 돌이 지금 없을 때요. 흙이 한 칸 뛰어 들어오는 거가 이제 수가 남아 있어서 뒷문이 열려 있죠. 그런데 이쪽으로 단수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요. 네, 막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네. 뒷문이 확실하게 막혀 있죠. 그렇다면 여기 울타리를 짓는 순간 다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쳐지기 전에 이 교환을 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남겨두자 이런 뜻이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또 한 번 손을 뺐습니다. 네. 여기서 행만은 눈목자, 눈목자, 눈목자 이 수까지 중앙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듯한 수인데 오늘 정말 시원시원한 네, 행마 많이 시원시원하네요.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수는 사실 배짱이 없이는 둘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당장 여기를 흙이 침투해 들어오면 집으로 상당히 큰 수를 놔두고 여기를 둔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두어도 충분히 바둑을 꾸려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둘 수가 없는 수입니다. 네. 역시 탕웨이싱도 그 자리에 왔고요. 한 어깨 정도 짚은다면 네, 중앙 손바닥 하나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손바닥은 들어가는데 손바닥 가지고는 박정환 구단이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수의 의미는 여기 나가는 수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단수 치고 이 수가 없으면 장문으로 잡혀요. 장문으로 잡히는데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또는 뭐 이쪽으로 단수 쳐도 되네요. 네. 이쪽으로 단수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얼핏 보면은 되는 것 같은데 축도 지금은 백이 유리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장문도 안 되는 건가요? 이쪽 장문도 나가게 되면 아. 흑 두 점이 먼저 걸리니까요. 근데 이 수는 착각하기 딱 쉬운 게 여기를 두면 이 수도 아니고 또 이 수도 아니고 이렇게 장문이 씌우는 수가 있습니다. 멀찌감치서. 너무 먼 거 아닐까요? 멀긴 먼데 이 먼 장문에 백이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네요. 지금은 가만히 나간다면 나가면 맞고 여기까지는 뭐 나갈 수는 있는데 네. 이쪽 탈출구는 막혔죠.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한 칸 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두어도 단수 치고 네, 몇 발짝 못 갑니다.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두고 나와도 이쪽으로 있게 되면 다 잡혀버려요. 아, 백이 자충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씌우는 수가 좋아서 보통의 경우에는 입구자가 좋은 맥일 수도 있는데 받아주면 젖히는 수가 나오니까요. 네. 지금은 또 단수 치고 이쪽으로 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안 되는군요. 네, 나가는 수는 당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앙의 두 칸이 한 점 나가는 걸 노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나중에 뭐 이렇게 두는 수, 좀 강하게 둔다면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받아주면 그냥 고분고분 받아주는 수, 뭐 실전에는 등장하기 어렵겠지만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는 당장 끊는 수가 있어서 흑이 이 두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삼선으로 강하게 붙여갔죠. 역시 어깨 씌우는 수는 아니었네요. 어깨 짚으면 서로 쉬워요. 서로 쉬운데 아무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 두 수와 이 두 수는 흑이 집으로 뭐 손쉽게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를 일으켜서 다 온통 주의가 백의 천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전투가 일어난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백의 생각이고요. 예상했다시피 바둑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좀 기사를 보다가 놀란 부분 중 하나가
중국 상하이행에 탑승한 박정환 구단의 손에 어머, 네, 책이. 네. 네. 그 책이 제목이 뭐였죠? 뭐, 사활책이 아니라 네네네. 심리학 네, 서적이었어요. 뭐 생각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나는 책이요. 생각이 너무 네. 많아라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기사를 읽었는데 네. 이 분명히 1, 2국 때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사활책을 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늘 항상 사활책을 들고 있거든요. 네. 와, 역시 중요한 승부는 중요한 승부가 봅니다. 뭔가 마음을 다스리려는 듯한 네. 네,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 박정환 구단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승부면 정말 일생일대 큰 승부면 당장 뭐 사활 문제 몇 문제 풀고 기본 뭐 몇 판 더 나보는 것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정말 승부에 있어서 더 중요하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만 한다면 사실 탕웨이신 구단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네. 뭐 랭킹적으로도 그렇고 상대 전적도 그렇고요. 네. 대부분의 평가가 그렇죠. 박정환 구단이 이제 평소에 기량만 발휘를 한다면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인데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 이제 세계 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왠지 큰 승부에서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믿음직해지고 하겠지만 지난 대회 응시배에서의 이 패배라든지 뭔가 큰 승부에서의 좀 멘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점점 더 훨씬 더 무서운 기사가 될 거고요. 네. 탕웨이신 구단은 또 올해 국내 성적은 정말 본인의 표현이 참담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랭킹도 16위예요. 네, 그런데도 응시배 결승 또 다른 세계 대회에서도 중요한 대회에서는 또 잘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탕웨이신 구단이 한국 이 바둑계에서는 좀 이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이 멘탈이 강하구나 정말 정신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느꼈던 것은 1국에서 정말 뭐 억울하게 짝이 없는 역전패를 당했음에도 2국에서 훌륭한 내용으로 승리를 거둔 부분에서 이렇기 때문에 탕웨이신 구단이 계속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내는구나 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큰 승부에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자, 좌변 쪽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 3선을 붙이고 2선을 붙인 수는 최강수입니다. 백은 뭐 차단을 해서 어떻게 돼서든 흙을 가두어 두고 추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흙이 지금 여기를 붙여가면서 변신을 꽤 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되면 나가는 것은 2선 느는 수가 선수잖아요. 그래서 뭐 잡을 때 2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나가는 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흙도 좌변 쪽에서 안정을 하고 또 대신 백도 지금까지는 좀 모호해 보였던 이게 집인가 아닌가 공배인가 모호해 보였던 것이 이수와 더불어서 거의 이제 집으로 굳혀져 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느냐만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진행되는 수순들은 점심시간 이전에 진행됐던 오전 수순들이고요. 또 요즘에 박정환 구단이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네, 헬스를 이제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런닝머신만 뛴다고 해요. 유산소 운동만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살이 빠진 살이 걸까요? 빠졌나요? 네,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베이징에서 열렸던 결승 1, 2국 때도 네. 매일같이 이 호텔 내에 있는 이 피트니스 클럽에 가가지고 런닝머신을 뛰더라고요. 결승전을 앞두고도 네, 네. 운동을 쉬는 열심히 날에도 했군요. 네, 쉬는 날에도 운동을 하고 대국 전날 1국 전이죠. 1국 전에도 이 헬스장에 가서 런닝머신을 뛰더라고요. 네. 체력적인 부분도 사실 이런 큰 승부를 계속하는 기사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그런 멘탈적인, 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응시배 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5번기 세 번째 대국입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1의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 좌변 쪽에서의 이 절충을 놓고 보면요. 부분적으로는 좌변 흙이 이 한 점을 빵 따내면서 거의 사는 형태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좌변 모양은 많이 깨져서 집으로는 흙이 이득을 받습니다만 백에게 있어서 고무적인 부분은 사실 이쪽 세력이 어떻게 이 세력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가 조금 의문이었는데 지금 네. 이수와 더불어서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집이 다 났죠. 이쪽의 집이라면 한 30집 또 30집 이상의 실리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집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굳이 네. 뭐 공격이라든지 또는 상대의 약점을 추궁하는 것보다도 집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어깨지퍼 같다면 그때도 손바닥 하나였는데 지금도 비슷해 보이기는 지금 하거든요. 좀 큰 손바닥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아, 그럴까요? 네. 자, 지금 붙이고 하나 젖혀둔 수도 이제 이돌은 이돌은 가볍기도 하지만 뭐 전혀 공격당할 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들은 흙을 굳혀주는 의미는 있지만 굳혀주어도 아까운 곳이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얻는 것은 흙이 3-3에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맞게 되면 이 두 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확실히 안전하죠. 네. 뭐 끊어 잡더라도 최소한의 집은 백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수단은 없죠. 네. 이 다음에 큰 자리가 어딜까요? 네, 그 자리도 놓여지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곳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 계속 이을 줄 알았어요. 네. 네, 이 바둑을 볼 때 젖히고 나서 있는 수도 크거든요. 있고 나면 나중에 뭐 이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백돌이 뭐 이런 곳에 오고 또 다시 뭐 차단하는 수를 노리고 이런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놓여지고 보니까 흙이 상당히 받기가 깐깐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상대의 잽을 그대로 그냥 얼굴에 맞은 셈이고요. 이렇게 받는 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치받는 수까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상대의 잽을 그대로 그냥 맞은 느낌이기 때문에 프로 기사들은 상대가 크게 펀치를 휘둘러 오는 것보다는 이런 잽을 맞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더 아픔을 느끼죠. 아, 그럼 좀 버티는 수단으로 붙여가는 수단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이렇게요. 예. 네, 이렇게 두면 이제 당장은 나오는 것은 축으로 잡히고요. 방비가 됐고요. 네, 그래서 뭐 백이 강하게 둔다면 하나 젖혀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뭐 붙여서 둔다든지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어려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바로 여기서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요. 네, 붙여가죠. 붙여가는군요. 이 수 말고는 좀 버티는 수단이 없나 봐요. 그렇죠.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는 이 수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수들은 그야말로 그냥 상대의 잽을 그대로 뭐 맞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두던 백이 선수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둑에서의 이제 집으로 마지막 큰 곳은 역시 이곳이에요. 그러면은 백이 선수로 이득을 보고 마지막 큰 곳을 차지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부분적으로는 이 한 점이 잡힐 수가 있더라도 지금은 이 선수를 잡겠다. 이런 미묘한 곳에서의 이 싸움, 네. 선수를 잡기 위해서의 반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보통의 상대가 선수를 두었으니까 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런 세계 초인류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이런 미묘한 부분에서 승부가 또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목진석 구단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가만히 차렷하는 수가 있나요? 네, 참 모양으로 보면은
좀 재밌는 모양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두 점머리가 스스로 맞은 듯한 형태가 되고 있지만, 헤딩했어요. 네, 이수는 제가 이수를 보고 느낀 점은 박정환 구단의 형세를 나쁘지 않다고 보는구나라고 느낀 것이요. 네. 조금 강하게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젖히고 날인자로 둔다든지 붙여간다든지 하면 분명히 백이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좀 더 흙을 괴롭힐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몰아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수는 확실히 그냥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내는 것은 절대인데 이렇게 두어서 이 한 점만 제압을 해두면 네. 네, 물론 원하는 선수는 흙이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고 박정환 구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수에서도 그 느낌이 나오네요. 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네. 뭐 지금 선수들도 중앙 부근 중요하게 여겨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목진석 구단도 좌도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좌변 부근의 한 칸을 네, 띄어서 좀 급소자리라고 이 해야 할까요? 부분이죠? 네, 네. 두어가면 흙도 못 살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도 좋은 자리예요. 아마 어느 정도 중앙이나 좌학이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백은 여기를 두려고 할 거고 네. 반대로 흑은 이쪽을 아마 안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백이 여기를 두어도 당장 크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돌은 아닌 것이 흑도 탄력이 많거든요. 우선은 빵따냄이 있기 때문에 한 집 모양이 거의 나 있고 네. 좌하에서도 한 집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를 하게 되면 연결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칸으로 뛰는 행마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나중에는 좋은 자리지만 지금 자칫 잘못하다 이곳에서 후수를 잡게 될까봐 여기는 이제 아, 조금 섣불리 두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중요한 곳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곳은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바둑을 편하게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곳 잡는 데까지 흑이 원하던 선수를 잡았습니다. 다만 백이 이 부근에서 벌어들인 실리만 하더라도 지금 백이 이 눈목자로 왔을 때요. 여기서만 한 10집 이상이 붙었죠. 네. 붙었고 나중에 이곳은 밀고 끊었을 때 아주 골치가 아파요. 잡아야 되죠. 네. 하나 나가고 단수 치게 되면 이것은 흑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바둑이 바로 끝나는 네. 노림이 남아있죠. 그럼 밀고 나가서 끊었을 때 흙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늘어두면은 되긴 해요. 여기를 하나 늘어두면 밀고 끊었을 때 이 호구가 선수잖아요. 예. 근데 여기를 먼저 늘어두지 않으면 지금은 또 백이 고분고분 해주지 않죠. 또는 이쪽으로 이어서 밀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쪽이 위험하거든요. 네. 흑도 여기를 하나 늘어두면 안전한데 또 부분적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섣불리 두지를 못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점심시간 이전의 수순이었죠. 자, 이제 오후 대국이 속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점심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밥을 잘 먹는 기사가 있고 못 네. 먹는 기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박정환 구단은 어떤 편인가요? 이 1, 2국 때는요, 이 호텔 1층 이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직접 동행을 하지는 못하게 됐고요. 네. 한국기업 관계자 한 분, 그리고 박정환 구단, 또 저쪽에서도 중국 측 관계자 한 분, 그리고 탕의신 구단 이렇게 그렇게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또 대국도 이제 몇 시간 동안 마주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도 둘이 마주보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 그래야만 했던 거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중에 한국기업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식사가 밥이 나오고 한 10분도 안 돼서 박정희 구단이 한 몇 숟가락 뜨고 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그 점심 시간 주어지는 동안 밥을 먹고 이제 호텔 방에 가서 쉴 수는 있는 거군요. 네, 네. 어디서 듣기로는 1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이 이곳을 붙이고 젖혀두었기 때문에 흙이 돌 수 있는 최선의 수법은 지금처럼 3-3 그리고 끊어 잡는 수를 선수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수로 부분적인 수법은 입구자를 두고 이렇게 두면은 안에서 살 수는 있어요. 이런 수가 분명히 있는데 네. 네, 이것은 이 귀에서 산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뭐 여기를 두 점머리를 맞는다든지 네. 나중에 이쪽으로 왔을 때 흙 전체가 얇아진다든지 해서 지금은 또 후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두텁게 끊어 잡는 것이 정수고요. 네, 만약에 주위가 좀 두텁다면 네. 아까처럼 입굽자로 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만약에 이곳이 단단하게 다 지켜져 있고 다른 곳에 피해 볼 것이 전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살이하는 수법이 남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약간 제가 느낀 박정희 구단의 착수들은 확실히 형세를 괜찮게 보고 있구나라고 느낀 것이 지금도 저는 여기를 두면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수로도요. 이수로도 여기를 두고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네. 이쪽을 끊어가면 부분적으로는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박정희 구단이 그 수를 못 봤을 리는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두어도 흙이 여기를 후수로 받는 것은 이미 한 수를 여기 투자하는 것은 백이 그냥 큰 자리 끝내기 차지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박정환 구단인데 네. 정말 박정환 구단이 바라보는 만큼 백이 여유가 있는지 형세 판단을 좀 해볼까요? 지금 집을 한번 살펴보죠. 흙집은 이곳이 여기는 나중에 백이 나와 끊어서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곳이죠. 한 18집 정도 나 있습니다. 20집 약간 넘고요. 이곳이 하변 우하 쪽부터 하변 돌아간 것이 여기가 서로 좀 애매하긴 하지만 30집이 네. 약간 넘어요. 지킨다고 본다면 37집. 만약에 네, 흙이 여기를 지킨다고 보고 개가를 하면요. 37집, 이곳이 약 5집 정도 봐야 될까요? 흙이 이곳을 지키면 60집이 좀 더 나는 이 실리를 확보를 하고 있네요. 흙의 실리는 지켰을 때 60집. 백은 흙은 여기를 이쪽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할 거고요. 중앙이 꽤 네, 커졌는데요. 중앙이 이 경계선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40집 가까이 납니다. 네. 이렇게 두어도 40집에서 약간 안 되는 정도. 아마 이런 곳까지 약간 살이 붙는다면 40집은 봐줄 수가 있겠네요. 40집. 여기는 아까 입구자까지가 네, 입구자가 선수였는데요. 선수였죠. 한 6집. 뭐 45집은 착실하게 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중앙. 13집은 확실하게 나 있죠. 네. 벌써 그러면 58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중앙이 다 집이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40집이 나 있다고 한다면 흙이 이런 곳 지켜서는 지금 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지켜서도 지금 집으로 여기를 지켜서 후수로 이제 백에게 선수를 내어준다면 집으로도 지금 흙이 약간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 우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흙이 중앙 부분 깨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뭔가 지금도. 네, 당해신 구단도 노림이 워낙 좋은 바둑이기 때문에 네. 뭔가 중앙 쪽을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중앙이 확실히 경계선이 그어지는 순간 이 바둑은 점점 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이 늦기 전에 마지막 중앙 쪽에서 뭔가 득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끊는 것은요. 이쪽으로 끊는 것은 여기 나왔을 때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네요.
만약에 미는 수가 나중에 선수로 듣는다면 네. 뛰는 수가 지금 선수거든요. 여기는 밀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흙에 걸리죠. 뛰었을 때 만약에 모두 잡으러 간다면 밀 때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장문이 성립됩니다. 네. 이런 노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끊더라도 지금은 이 붙이는 수가 이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모양 형태로는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끼웠을 때 이렇게 되는 진행은 백이 잘 안 됩니다. 좌변이 걸려 있어서 장문과 느는 수가 거의 맞보기죠. 여기든 끊어올 테면 끊어와 봐라. 이한점이 움직이는 수 또는 좌변 쪽, 이쪽 맛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타개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탕웨이신 구단의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변이 네, 백이 먼저 간다면 좀 곤란한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미는 수가 항상 있죠. 지금은 흙이 먼저 여기를 뒀기 때문에 네. 뭐 차단이 되는 혹시라도 차단이 되더라도 백도 당장 끊어가기에는 중앙이 깨질 수 있는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백이었으면요, 뭐 제가 백이고 제가 응시의 결승을 두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제가 뭐 다른 시합에서 백으로 이런 국면을 맞이했다라면 여기 받은 수로요. 저는 네. 일단 궁금해서 여기를 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을지 네, 물어봤을까요? 상대가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네. 모르니까 여기를 두었을 것 같아요. 막았다면 끊어가는 것까지 다 하실 네, 건가요? 막으면 바로 이제 끊어가겠죠. 네. 뒤로 받았어요. 아, 네. 그 수가 우선은 정면 대결은 피한 거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끊는 수보다는 네. 지금은 뒤로 막아서 그냥 이 정도라면 백도 깔끔하게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나오는 것은 그때는 이렇게 끊어가 버리면 이제는 흙이 이 안에 수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 거고요. 이쪽으로 두더라도 지금은 막아서 약점도 남아 있고 여기만 깔끔하게 막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중앙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더 붙을 거 우산까지 해서 한 45집 봐줬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반면 승부였어요. 반면 승부 그렇죠. 약간 이제 애국심이 들어간 개가로 반면 승부였는데 네. 완벽하게 뭐 반면으로 비슷하다라기보다는 반면으로는 흙이 좋긴 좋겠죠. 그런데 뭐 확실히 그냥 밋밋하게 개가로 가서는 흙이 덤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 여기는 이런 수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를 둘 때 막는 것은 확실히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뭐 몇 번을 봐도 막는 것은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뚫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한 수는 밀었을 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나 봤는데 여기를 붙이면 흙이 다음 수가 없거든요. 네. 음수 두절입니다. 치받으면 바로 끊기고 반대로 여기를 치받아도- 두어도 끊게 되면은 역시 관통이 되죠. 네. 지금 여기를 두면 이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붙인다면요? 붙이면 이것도 근데 백이 수가 없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두고 끊어 잡으면 늘어서 네. 역시 차단이 됩니다. 역시 여기만 늘어져 있으면 흙이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도 흙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내버려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 늘어두던지 아니면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노림은 흙을 좀 괴롭힐 겁니다. 그렇다고 이 탕웨이신 구단의 형세 판단은 여기를 후수로 받자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곳 좋은 자리 뺏기죠. 또 여기도 이제 백이 선수를 잡고 올 수도 있고 판이 점점 덤이 부담스러운 가운데서 판이 점점 좁혀지거든요.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이쪽도 선수로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강구를 할 겁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늘어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응수 타진을 겸해서 이쪽에서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안형을 만드는 수를 남겨둘 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나중에 언제든지 선수죠. 백이 응수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흙이 탈출이라든지 또는 안에서 안형을 만드는 수가 있으면 이제 이 노림이 조금 흙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보강이 되는 거죠. 네. 이 노림에 대한 보강이요. 저도 세계 대회 이제 직접 참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중요한 대회 코치라든지 단장으로 가면서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을 여러 번 봤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림이 강한 바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음침한 바둑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오늘 바둑처럼 꾹꾹 참아두다가 예. 뭔가 상대 진영이라든지 상대 집에서 수를 내 가지고 이제 역전승을 거두는 바둑이 많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자리,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자리에서도 수를 만들어냈던 기사거든요. 그만큼 그런 곳에서의 수읽기가 뛰어나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또 멘탈 부분에서는 그만큼 참을성, 인내력이 강하다라는 반증도 되겠고요. 네. 재작년 삼성화재배 준결승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두 선수가 이제 삼성화재배 준결승 3번기에서 만나는데 당시 이제 탕웨이신 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를 거둔 두 판 모두가 박정환 구단의 집 안에서 수를 교묘하게 내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뒀던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대국을 하면서 좀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신경이 쓰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좋은 쪽으로 대비를 한다면 그런 상대의 강점이나 또 노림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는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근데 아마 박정환 구단 정도라면 이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에 대해서 잘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 했을 거고요. 아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 헬스를 하면서 몸을 이제 단련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결승 1차전 129 때 좀 하마터면 정말 좀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 박정환 구단이 시합 전날 저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쉬고 내일 잘 돌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도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부님 잠깐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방에 이제 잠깐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인가 올라갔더니 박정환 구단이 헬스장에서 이제 런닝머신을 뛰다가 안경을 벗어놓고 옆에 벗어놓고 런닝머신을 하다가 이 안경이 떨어지자마자 밟은 거예요, 안경을.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알이 깨진 게 아니라 요 안경이 태의 네. 접촉 부분이 약간 이제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도 안경이 그렇다면 바둑 둘 때 신경 쓰이지 않나요?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네. 근데 쓸 수는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쓸 수는 있어서 좀 만지작 거리다가 그냥 이 다음 날이 바로 결승 1국이었으니까 이 상태로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두고 대국이 끝난 다음에 안경점을 그 부분의 안경점을 찾아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휴식을 다시 취하고 있는데 한 30분 후에 또 메시지로 이번에는 한 번 더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불안한데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네. 이번엔 안경테가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조금 연결 부분이 불안한 정도였는데, 헐렁한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박정환 구단이 부러졌죠? 원래 상태로 복귀를 시키려고 하다가 안경테가 뚝 끊어진 거예요. 어떡하나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건 정말 큰일 났다. 헉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안경을 벗고 대국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좀 힘들 것 같대요. 눈이 좀 많이 나쁜 편이죠. 그래서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테를 붙잡고 저도 한 20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이 네. 접촉 부분이 좀 미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끼워야 되는데 이게 될 듯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맞추긴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헐렁하긴 하지만 쓸 수는 있는 정도로 맞춰서 겨우 1국에 임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정말 안경을
못 쓰고 내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좀 네. 집중하기 힘들죠. 그렇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약간 가슴 철렁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1국 승리를 거두고 또 대국 끝나고 바로 부근의 안경점 가서 네. 이제 원상태로 되돌려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중요한 시합에서는 이제 여분의 안경도 가지고 다녀야겠다. 아, 그래서 네. 박정환 구단 지금 사진은 아닌데 안경이 네,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아, 네. 박정환 구단 제가 알기로는 입단 전부터 한결같이 똑같은 안경을 써왔었거든요. 항상 그 코에 거는 안경이죠. 네, 무태 안경. 네. 아, 그래서 안경이 바뀌었었군요. 목준석 구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죠? 저 없었어도 뭐 잘 맞췄겠죠. 아니, 목준석 구단이 없어서 혼자서 하다가 부러뜨려가지고 한 거니까. 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일국의 그 역전승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시 또 안경이 맞춰지면서. 정말 놀랐다기보다 신기했던 게 보통 안경을 밟으면 정말 발로 밟았는데 안경을 네. 태만 그래도 알을 밟지 않고 태만 이렇게 살짝 밟았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밤 한 10시 반 정도였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던 시간이. 만약 그대로 그 복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안경점도 그렇죠. 다 문을 닫았을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목준석 구단의 안경이라도 빌려줬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네. 그 박정환 구단이 여분의 안경을 들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흙이 늘어둔 장면에서 좀 고심을 하고 있죠. 가장 쉬운 건 막는 건데요. 막으면은 중앙집은 확실히 보전이 됩니다. 다만 흙이 뭐 나중에 이쪽을 끊는다든지 하는 이 노림수가 남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서 만약에 흙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가장 깔끔한데 역시 맛은 좀 남아있죠. 여기를 나오고 두 번 미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많이 당한 느낌이에요. 날일자에 이은 늘어둔 수도 탕웨이싱 구단의 우선 좋은 응수타진입니다. 좋은 시기에 여기를 후수로 지키는 것은 확실히 대세에서 뒤지니까 지금 끝내기 승부에서는 백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수타진을 통해서 이곳을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지키거나 아니면 백에게 최대한의 이 약점을 남겨두거나 이런 것이 지금 흑의 응수타진의 이 목적이거든요. 그 이국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박정환 구단이 이 40분을 넘겨서 네. 넉 점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박정환 구단의 한 점 승리였어요. 그 반상에서는 한 집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바둑이 박정원 구단이 정말 집념에 역시 또 추격을 하면서 미세한 승부까지 이끌고 갔는데 네. 내용면에서는 이미 중반에 박정원 구단이 2집 벌점을 받았고 또 장끝내기 들어가면서 이미 4집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탕웨이싱 구단은 벌점까지 대국 종료 순간에 벌점까지 18초인가를 남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탕웨이싱 구단은 이미 박정환 구단이 4집을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좀 어찌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서 좀 스톤이 빨리 나가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탕웨이신 구단도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군요. 네. 18초가 더 지났으면 탕웨이싱 구단도 2집 벌점 받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바둑이 끝나고 나서 복귀할 때 이제 유빈 이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니 끝내기에서 뭐 이렇게 두고 손해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질책성 발언을 하니까 네. 탕웨이싱 구단이 이때는 이미 상대가 4집 벌점도 받았고 이미 이겨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빨리 두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바둑에서도 정말 박정환 구단의 집념을 이 승부에 대한 바둑에 대한 집념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바둑 끝나고 복귀를 끝나자마자 누기사가 하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제 패착을 찾기 위해서 보통 기사들이 복귀를 할 때 패착을 찾잖아요. 그런데 뚜렷한 패착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 바둑에서는. 그래서 중반 해보고 또 종반 끝내기 다 해보고 이 변화 저 변화 다 해보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그림이 잘 안 나오니까 초반까지 돌아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네. 초반부터 또 중반 갔다가 다시 초반 갔다가 이러기를 어. 수차례를 반복을 하는데 박정환 구단이 하는 또 탕웨이신 구단은 거기에 다 이제 맞춰줘서 복귀를 두 기사가 같이 하는데 함께 했던 네. 거군요. 한 1시간 반을 계속 진짜 패착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네. 결국은 중후반에는 역전의 기회가 뭐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초반 변화가 나빴다는 것이 이제 박정환 구단의 결론이었는데 그만큼 자신의 패착, 패인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몇 번을 초반, 중반, 종반, 초반, 중반, 종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 패인을 찾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래서 박정환 구단이 정말 대단한 승부사구나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대구 끝난 시간만 한국 시각으로 7시였거든요. 네. 근데 또 거기에 함께 검토해준 탕웨이신 구단도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마운 것 고마운 같아요. 거죠. 사실 복귀를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의견을 내주고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특히나 대국 상대자가 이제 같이 의견을 내줄 때는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아 이때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혼자 복귀하면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네. 이게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판단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역시 그 이국 끝나고 나서의 복귀 그 순간은 정말 프로 기사들이 볼 때도 좀 정말 충실한 공부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참 책 한 권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네, 정말 복귀 그런 대단한 네, 복귀를 했을 텐데 그 탕웨이신 구단도 예전에 바둑 두는 자세에 있어서 질책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기사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예전에는 사실 탕웨이신 구단이 확실히 그런 좀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대국 매너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박정환 구단도 1, 2국 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많이, 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탕웨이신 구단 대국 매너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번 삼성화재배 대국에서도 뭐 전혀 그런 비매너 같은 것은 느낄 수가 없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탕웨이신 구단도 이제 벼가 익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 자, 이번 결승 3국은 중앙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앙에서 어떤 변화가 그려질까요? 자, 흑이 중앙 천원 자리로 들어가자 박정환 구단이 찔러갔습니다. 한번 붙어보자라는 얘기인가요? 최강수네요. 다 지금 끊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다 보면 물론 이 석점을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네. 이 한 점이 깔끔하게 제압되는 순간 우변 지금 붙이는 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는 수 다 있거든요. 그런데 흑도 먼저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를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를 나오게 되면 백이 이쪽을 이을 수도 있지만 흑이 두 점을 손해를 본 장면에서는 깔끔하게 여기를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한 점은 잡아도 옥집이고 뭐 다시 뒤로 막으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막나요? 또는 뭐 이쪽으로 물러서서 막더라도 이쪽은 깨졌지만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네. 만약 방금 그림처럼 된다면 집으로 손해는 없는 건가요? 집으로 이 두 점이 이 한 점이 살아가는 것도 한 10집 정도. 이 두 점도 자체 내 집에 붙어 있는 집까지 하면 10집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최강으로 아직도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요. 최강으로 막 이어서 이 두 점 다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둘 수도 있겠고요. 아래쪽 백도 열분이 이 자리는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역시 먼저 응스타진을 한 건데요. 맞게 되면 찌르고 계속 이제 찌르게 되면 잘 안 잡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살려주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이렇게 살려주는 것은 백도 지금 차단이 됐잖아요. 네. 여기 하변 쪽이 나중에 뭐 이런 곳 당하고
이것은 많이 엷어졌어요. 이 네. 돌이 살아가는 순간 백이 차단이 되면서 끊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늘어서 받았는데요. 지금도 나가서 끊으면 지금도 약간 좀 노림이 있네요. 탕의신 구단과에 대해서는 항상 노림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여길 나와서 끊으면 당장은 축인데 이 한 점을 잡다가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느는 것은 입구자로 백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약간 걸리네요. 이것도 안 되나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기를 두면은 차단은 되지만 백이 수가 없고요. 지금 느는 것보다는 한 칸 뛰는 수가 깔끔하네요. 한 칸 네. 뛰게 되면 이 한 점 잡아도 단수 치고 우변 들어가게 되면 이 백이 한 점 잡고 망한 형태죠. 이쪽이 좀 신경은 쓰이네요. 여기 나와서 끊었을 때 좋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형태가 신경 쓰이는 형태가 돼버렸네요. 분명 박정환 구단도 최강으로 찔러갔을 때 이 부분 아마 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한 걸 텐데요. 네. 뭐 결과론일 수도 있고 제가 제 스타일상이 말씀드린 대로 이수로 저는 찔러갔으면은 먼저 선제 공격을 갔으면은 네.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계속해서 남네요. 지금은 이 노림을 백이 가져가기 전에 흑이 먼저 지금 선 노림을 지금 결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지 이제는 박정환 구단을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앙의 흑 두 점을 살려줄 수는 있지만 백돌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살려줘서는 안 되는 그림이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를 끊어갔을 때 네. 이쪽을 그렇다고 있는 것은 역시 여기 쌍리비 선수고요. 받을 때 여기도 나오자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 전체가 지금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네. 일단은 막아야 하는 거죠. 늦춰서 못 받을까요? 늦춰서 받는 것은 한번 볼까요? 역시 젖혔을 때가 좀 문제예요. 젖혔을 때 끊는 것은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잡더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칸 뛰더라도 이 한 점 잡아서는 우변 쪽이 다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다면은 늦추고 이렇게 둘 때 젖혀서 받아볼까요? 네, 젖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당장은 연결이 가능한데 네. 역시 뭐 계속 찔러가면 끝나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되면 역시 차단이 되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신경 쓰이게 됐네요. 아니면 아래 입구자로 이렇게요. 네 받으면은 안 될까요? 젖히고요. 받아야 할 텐데요. 받아야 되죠. 있고 이으면은 이쪽 끊기는 약점이 더 신경 쓰니까 받아야 되죠. 네. 다 연결은 되더라도 여기 나왔을 때가 아주 또 고약합니다. 원래는 끊어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공배가 꽉 차 있어서 지금 전체가 못 살아있죠. 이건 거의 잡히는 형태죠. 네.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됐네요. 지금은. 늦춰서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 안 되고요. 꽉 틀어 막았습니다. 끊었을 때가 문제인데요. 설마 박정환 구단이
한 칸 뛰는 수를 간과했을까요? 느는 수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리다가 말았잖아요. 네. 느는 수가 이제 애매하지만 이렇게 되고 여길 두어서 당장은 이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단수치고 조이면 그러니까 단수 치고 조이는 과정에서 백이 뭐 이런 곳에만 하나 선수를 해두면 네, 좀 약간 긴 변화이긴 합니다만 하나를 먼저 해둘 수가 네, 있는 이 교환이 거군요. 없으면 꽉꽉 막아버리면 이제 백이 잡히거든요. 네. 네, 이 교환 하나 해두면 이제 백이 무사합니다. 좀 긴 변화이고 외줄타기 같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느는 수는 여기 두어서 연결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쪽을 잡는 것은 역시 입구자를 두어서 이것도 붙이는 것은 단수가 되면서 연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연결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늘면 이렇게 두어서 연결이다. 한 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 한 칸 뛰게 되면 잡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거든요. 따내면 이어서 여기 다 잡히게 되면 백이 못 견디죠. 네.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안 되겠고요. 아니면 우화 부근에 백도 뭐 한 칸 부근 들여다봐서 먼저 선수 잡고 이런 방법 없을까요? 네, 지금 끊어갔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선책을 찾는다면 이런 곳에 선수가 들으면 네. 보강이 되는 이어준다면 거죠. 네, 이어준다면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바둑은 백의 간명한 우세였던 바둑이 지금 혼전의 양상,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좀 불안한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흑에게서 어떤 승부수, 어떤 강수가 나올지 모르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흐름 자체가 백이 사실 먼저 주먹을 낼 수 있는 장면에서 쉽게 뒀잖아요. 좀 굳혀가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흑의 응수타진을 통해서 뭔가 백이 이 돌 자체가 불안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백의 입장에서 원하는 흐름이 아니네요. 만약에 정말 이 한 칸 뛰는 수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 수를 보고 있었길 바랄 뿐인데요. 근데 지금 딱 이 장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백이 응수하기가 상당히 고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곤란해 보입니다. 주위의 흙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하변 쪽도 뭐 나가더라도 출구가 막혀 있고 네. 백은 이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변 부근 먼저 물어보던가. 네, 뭐 이런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 쉽게 두는 길보다는 네. 좀 뭔가 시간을 여기서 많이 쓰더라도 좀 좋은 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변 부근 진행을 시키면서 백이 우상을 잡고 우변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네. 그 크기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우상만 잡을 수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넉점 끊어줘도 괜찮아요. 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 백이 취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지금이라도 여기를 물어보는 게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그림이 나오면 아니면 뭐 여기까지만 해둘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이 끊으러 올 때 그때 끊어서 뭐 우상을 이제 잡으러 간다든지 이런 그림을 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의 응수로만 놓고 보면 백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는 박정환 구단이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몇 수 사이에 좀 흐름이 바뀌어 버렸네요. 지금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바둑 시작한 지 한 4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네. 어떨까요? 지금 진행 상황에 있어서 비슷하게 썼다면 1시간씩 남은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시간 사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모두 그렇게 장고를 한 수도 별로 없었고 지난주부터 이제 박정환 구단이 국가대표 리그전을 이제 응시배 제한 시간으로 두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모든 바둑이 3시간 쓰기 전에 대국이 종료가 됐어요. 네. 제한 시간 이제 한 2시간 40분 정도 쓰고 종국이 된 바둑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좀 시간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박정환 구단이 염두에 두고 대국 연습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응시배 이 본선에는 진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올해 응시배 같은 경우도 선발전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동윤 구단과 이제 선발전
대국을 했는데 이게 보통 뭐 다른 세계 기전이라든지 3시간 사용하고 나면 1분 초읽기가 있잖아요. 근데 1분에 한 수씩 두는 그 압박감보다 한 바둑이 이제 중반전에 미세하게 흘러가는데 한 30분 있으면 두 집 벌점을 받을 것이다라는 압박감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미세하게 계속 끝내기로 가야 되나 아니면 강수를 두어서 좀 승부수를 던져야 되나? 아, 그런 거를 또 생각하게 되는군요. 이게 다음 다음 작전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갈 수 있는 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못 가게 되는 네.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저는 결국 좀 강수를 두어가지고 이제 개가바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난전으로 이끌고 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네. 그런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이 대국 내용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기사들도 이 응시배 룰을 편하게 느끼는 기사가 있고 네, 좀 부담된다고 느끼는 기사들이 있고 네. 박영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뭐 3시간의 제한 시간을 쓰고 나면 초읽기로 또 두어 나가는데 많이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1분 초읽기가 좀 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장고파 기사들은 중요한 장면에서 실컷 또 20분 또는 더 40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중국 이 국내 기전 중에 창기배, 이 중국어로는 창치배라는 그 기전인데 역시 응시배와 같은 제한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응시배도 이번 기부터 이제 제한 시간이 좀 줄어들었고 지난기까지는 3시간 30분 그리고 벌점도 지금은 20분에 2점이지만 그때는 30분에 2점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당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벌점도 6집까지 제 기억에는 6점까지 물수가 있었고요. 근데 항상 그 후야오이 구단, 중국의 가장 유명한 장고파 후야오이 구단, 치우진 구단은 항상 6점 벌점까지 네, 다 물고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농담을 삼아서 치우진 구단과 이 응시배 또는 그 창치배 대국을 하면 덤을 14집을 받고 출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네. 장고파 기사들은 시간 다 씁니다. 이 중국 내에서 창치배라는 기전이 있다면 중국 기사들은 좀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응시배에 대한 이 시간 사용에 대한 단련은 좀 돼 있다고 봐야죠. 그 최근에 구글 알파고 대국 기념으로 네, 이제 선수들이 팀을 나눠서 릴레이 네, 대항전을 하잖아요. 그 기전을 집에서 시청을 했는데 모두가 그 시간 타임아웃제에 대해서 네, 네. 좀 적응이 안 돼 있는 모습을 그렇죠. 프로 기사들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 압박감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초조함을 네. 겪어보지 않으면 네,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집에서 이 원성지 구단과 함께 봤는데 시청을 네. 했는데 답답해 하더라고요. 아, 빨리 둬야 되는 왜 이렇게 안 두냐? 왜 이렇게 안 두냐? 당연한 자리인데 왜 이렇게 안 두냐?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속기파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사들이 빨리 둔다면 왠지 나도 빨리 둬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좀 창치배라든지 이 타임아웃제에 대해서는 좀 적응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두어보지 않으면 좀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속기파 기사들이 또 반대로 제한 시간이 3시간, 4시간 주어지는데 또 너무 빨리 두다가 시간 남겨두고 바둑을 망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시간 안배가 바둑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박정환 구단도 시간을 좀 들여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이 수를 저는 못 받기를 바라진 않습니다만 못 봤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수는 다 연결이 가능하고 네. 대응이 가능한데 한 칸 뛰는 수가 만약에 이 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좋은 수, 좀 원하지 않은 흐름에서 오히려 백이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혹시 변화를 만들어낼 자리라고 한다면 그 우하 부근이나 우변 부근 그 네. 둘 중에 하나인 건가요?
우하 부분을 이런 곳이 선수로 듣는다면 좋은데 흙이 고분고분 받아줄 리는 없습니다.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반발을 통해서 정말 어지러운 흐름이 될 거고요. 네. 느낌으로는 이런 흐름이 된다면 백이 좀 좋은 그림보다는 좀 답답한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쪽 또는 뭐 이쪽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는 수 또는 뭐 이쪽으로 두어서 이쪽 우변 쪽의 응수를 먼저 묻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역시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쉬운 길로 갈 수 있었던 장면에서 좀 사서 고생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흐름이 확실히 역시 탕웨이신 구단의 노림에 약간은 걸려든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역시 상대의 이 얇은 곳, 상대의 약점을 먼저 물어가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후환을 남겨두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 우변을 먼저 물어보는 과정에 있어서 백도 좀 떨리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두어올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밀었을 때 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제 이렇게 두면은 여기는 우상은 백의 수중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백도 여기가 다 잡히기 때문에 우하가 백도 당장 결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붙이는 수를 두어 왔을 때도 정말 흙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걸고 네. 뭐 대형 수상전 또는 대형 대만 싸움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죠. 아예 안 받고 통으로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 부분을 교환을 시켜두고 하기에는 불가능한 건가요? 네. 이 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해두고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와서 흙이 이 넉점을 잡자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넉점의 가치가 작습니다. 이거는 백이 유유자적 이 흙 5점만 잡아도 뭐 남는 장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약수를 다 해두면 그리고서 이 한 점을 다 붙이면 이제는 흙이 이쪽을 지켜서요. 네. 이 두 수가 이 한 점보다 훨씬 더 악수가 되어 있고 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흙돌이 오게 되면 나가는 수가 부활합니다. 이 그림도 지금 백이 수순에 공배를 다 채워놓는 수순을 하게 되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래쪽이 아니라 여기 나가는 수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중앙 쪽을 먼저 해두고 우변을 간다면 이쪽을요. 네. 네, 이쪽을 하고 볼까요? 뛸 때 이제 여기를 두는 수가 받아준다면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거는 됐죠. 되죠. 네, 되는데 역시 아마 이렇게 두면 반발을 할 겁니다. 반발을 했을 때 네. 중앙 이돌들과 백돌의 수상전 형태 또는 뭐 대마 싸움 형태가 나는데 흙이 생각보다 좀 탄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늘어두는 것은 흙의 권리였죠. 그리고 네. 그냥 넘는 거는 뭐 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해둬야 하나 해둬야 되겠네요. 되는데 우선 백의 수 자체가 워낙 없어요. 지금은 가장 간명하게 뭐 이렇게 찝어도 되네요. 이렇게 찝고 단수치고 살아버리게 되면 이건 그냥 사는군요. 네, 살아버리게 되면 수상전 자체 형태가 안 나오죠. 박주환 구단이 이번 대국에 들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부분은 여기 붙이는 수부터 해서 찌르는 수, 느는 수 다 막는 수 큰 시간을 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끄는 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장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앞서 했던 수익기에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착오는 단수치고 한 칸 뛰는 수가 좀 준비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계속 좀 변화를 틀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배기 안에서 사는 수를 네. 만든다면 뭐 너무 당하는 건가요? 네, 있고 이제 막는 수를 선수를 해서 뭐 안에서 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뭐 이런 곳을 두어도 백은 끊기가 어렵고요. 왜냐면은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 나오는 과정에서 이석점 다 자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백은 살기 바쁜데 중앙 쪽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거는 백이 너무 바빠지고요. 뭐 더 없을까요? 아,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수 치는 것은 입구자로 연결입니다. 네. 이으면 이렇게 연결, 이렇게 두면 단수로 연결. 그리고 아마도 박정환 구단은 느는 수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느는 수를 생각을 이것은 이제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이 뭐 어느 시점에든 이런 교환만 하나 해두면은 이제 흙이 바깥쪽을 이제 완벽하게 조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심이다 이렇게 둬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의외로 한 칸 뛰는 수로 쉽게 끊겨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두면 막아서 뭐 늘면 그냥 이어서 끊어도 단수로 끊겨 있죠. 이쪽이 받아준다면은 그때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둬서 쉽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를 두는 순간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이 아주 많습니다. 뭐 중앙 쪽을 먼저 건드려 오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고약하고요. 또는 바로 뭐 끊어서 이 대마를 전체를 추궁하자고 나올 수도 있고요. 백은 지금까지는 좀 알기 쉽게 쉬운 길로 가려고 우변도 노리지 않고 그냥 여기 다 받아주고 바둑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쉬운 흐름을 선택을 한 건데 지금 네. 이런 흐름은 이제 오히려 백이 정말 알 수 없는 길을 계속 헤쳐나가야 되는 좀 불안불안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끝낸 한 수에 박정환 선수의 손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싸늘한 분위기가 좀 엄습해 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를 그렇습니다. 찾아야겠죠. 네, 지금은 피해를 아예 안 보는 것은 어려워졌고요. 지금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책을 찾아야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1번은 안 되는 수. 네, 이렇게 두고 띄어서 1번은 안 되는 수. 네. 2번이 우변 쪽 먼저 네. 건드려서 이제 뭔가 수순을 구하는 수. 3번이 여기 둔다면 우하를 둔다면 이한수거든요. 네. 1번, 2번, 3번 중에 1번은 안 되고 그러면 2, 3번 2, 3번 중에 2, 3번 중에 하나인데
정말 4번은 없는 건가요? 4번을 뭐 굳이 찾는다면 안에서 살자고 하는 수인데요. 안에서 있고 이제 안에서 살자고 하는 수인데 네. 이거는 뭐 이쪽부터 건드려 오면은 정말 고약합니다. 이거는 그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볼까요? 네, 여기 두면 원래는 백이 끊는 거였잖아요. 네. 이 석점을 살려주지 않으려고 백이 여기까지 찔러갔으니까요. 근데 끊는 순간 여기 선수죠. 다음 한 수로 뛰면 잡히니까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흑이 여기 뭐 이렇게 두고 나오는 것까지 선수거든요. 정말 뭐 솔직하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는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사는데 좀 고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찌어찌 산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나오는 순간 중앙이 다 관통을 당하는 형태예요. 나가서 못 버티나요? 네, 이렇게 버티고 싶은데 막을 때 끊겨서 오히려 잡힙니다. 네, 수상전에서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번 여기 있는 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안 되고 4번 빼면 2번, 3번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우변도 날일자 정도 붙이면은 전체를 다 잡으러 가겠다고. 근데 끄는 자리 나가서 둘 수가 있잖아요. 이곳이요? 어디 말씀하신 거였죠? 지금 마지막 착수한 자리 네. 백우변 아까 네, 나가는 수 말고 날일자로 붙인다면 네, 아예 지금 다 잡으러 가자고 그렇죠. 뭐 하변 쪽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독수를 펼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 정도는 받아줘도 될 것 같네요. 사실 뭐 흑도 여기서 100%를 걸고 다 잡으러 가기에는 불확실하니까 네. 하나 받아주고 백의 응수를 봐서 그 다음에 하변 쪽으로 손을 돌리겠네요.